자, 다음은 이제 측면 버튼을 설정할 건데요. 위에 있는 게 볼륨 키고요. 아래쪽에 있는 전원 버튼 같이 생긴 게 측면 버튼입니다. 자, 이거 설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위쪽에 이렇게 쓸어 내려서 한 번 더 내리면, 자, 여기 전원 아이콘 있죠. 이거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은 가장 하단부에 측면 버튼 설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작은 측면 버튼을 두 번 눌렀을 때, 길게 눌렀을 때 어떤 걸 실행할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자주 보기 때문에 앱 열기를 해놨고요. 당연히 톱니바퀴 아이콘 누르면 설치된 앱 중에 이렇게 내가 자주 쓰고 싶은 앱을 지정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길게 눌렀을 때도 전원 끄기 메뉴로 하면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 전원 끄기 메뉴가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편의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 다음은 음질 및 음향 향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설정에 가신 다음에 음질까지 치시면은 음질 및 음향 효과가 있죠. 클릭 아래쪽에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돌비 애트모스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소리의 품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은 앱소리 분리재생입니다. 역시나 설정에다가 소리 분리재생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클릭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지금 켜기가 있죠. 키시면 되는데, 내가 여러 오디오 기기로 소리를 듣고 싶은 멀티미디어 앱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쓰고 싶은 앱이 없다면 플러스 버튼 누르고 카카오 내비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휴대전화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설정이 됐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 차량을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이나 여러가지 미디어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비게이션 소리는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내비게이션 소리는 스마트폰에서만 들리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지니 음악 같은 거는 차량용 스피커에서 들립니다. 말 그대로 앱 소리를 분리해서 재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내비게이션 소리도 따로 들으면서 음악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내가 편리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운드 어시스턴트까지 활용하면은 앱마다 소리까지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은 꼭 쓰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은 삼성 인터넷 꿀팁입니다. 삼성 인터넷 들어가시고요. 삼선 아이콘 누르면 이쪽에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 자, 보시면은 새로 생긴 기능이 번역기 기능인데, 이거를 다운 받아주세요. 그리고 활성화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문 사이트에서 번역을 하고 싶다면 구글 크롬처럼 실시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문 사이트 들어오시고요. 번역기 클릭, 한국 페이지로 번역 하면은 이렇게 구글 크롬처럼 실시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외국 사이트에서 쇼핑할 때도 두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영어 말고 다른 언어도 번역하고 싶다면 추가 기능 다시 가시고요. 번역기 누르시고 추가 기능 설정. 자, 여기서 원하시는 언어를 다운받으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광고 차단 기능도 활용할게요. 자, 여기 삼선 다시 누르시면은 광고 차단 기능 있잖아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광고 차단 어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유니콘을 썼기 때문에 유니콘을 추천해 드리지만 자주 쓰는 앱이 있다면 그거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검색 엔진을 바꿔볼 겁니다. 다시 삼선 누르시고 설정 가신 다음에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구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구글보다는 우리는 네이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로 선택하시고 다시 돌아가면은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끝. 자, 그 다음은 비디오 어시스턴트 기능을 킬게요. 역시나 삼선 누르시고요. 설정 가신 다음에 유용한 기능 두 번째 비디오 어시스턴트를 키면은 웹사이트 동영상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제스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메라 설정인데요. 자, 카메라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QR코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만 가져다 대면 바로 인식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 기능이 안 된다 하시면은 좌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QR코드 스캔 이걸 활성화 해주세요. 자, 그리고 사진에서도 촬영 버튼을 밀어서 고속 촬영을 할 건지 GIF 파일을 만들 건지 여기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안쪽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AF 추적을 하시면은 한 피사체에다가 내가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이 피사체를 지금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초점이 노란색 사각형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강아지라든지 아이를 촬영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켜주시고요. 사진 찍을 때 수직 수평선 안내도 켜주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선이 보이면서 수평 맞추시기에 좀 더 용이하니까 이 기능까지 켜시고 촬영을 쉽게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 생긴 개체 지우기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레이저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사진 가신 다음에 연패 아이콘 누르시고요. 쭉 뒤로 가면은 이런 지우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콘이 없다 하시면은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르시고요. 실험실 가신 다음에 개체 지우기를 활성화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우기 아이콘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럼 이렇게 없어졌죠. 인생샷이 나왔는데 어떤 방해물 때문에 이것만 딱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 이 기능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꼭 마지막에 체크하시고 저장까지 누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사진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위쪽에 있는 원본 복원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좀 더 빠르게 설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설정 가신 다음에 쭉 내리면은 휴대전화 정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아래쪽에 빌드 번호를 여러 번 계속 터치하면은, 자, 이렇게 개발자 설정 옵션이 뜬다고 하면서 잠금 패턴을 한 번 더 입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개발자 모드가 켜졌다고 뜨고요. 내려가서 개발자 옵션 가신 다음에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 위에 검색에다가 창까지만 치시면은 창 애니메이션 배율이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애니메이션 배율을 몇 배속으로 할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5배속으로 눌러볼게요. 엄청 느리게 올라오죠. 0.5배속으로 하면은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죠. 그래서 원래는 기본값은 1배속인데 이거를 사용 안함이나 0.5배속으로 낮춰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 편의사항이니까 이런 기능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0.5배속이 딱 맞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 PC와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설정 가신 다음에 윈도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용한 기능에 윈도우즈와 연결돼 있죠.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PC를 등록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당연히 켜짐으로 해놓으시고요. 컴퓨터 추가 누르신 다음에 시작 누르시고 휴대폰 앱을 여시면 된다고 떠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 누르고 휴대폰, 사용자 휴대폰 앱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등록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등록을 마치시면은 그럼 이렇게 연결됐다고 뜹니다. 덱스처럼 내가 지금 최근에 썼던 앱들, 사진, 메시지까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선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덱스 말고 윈도우와 내가 빠르게 연결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알림을 강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가신 다음에 알림 가시고요. 쭉 내리면은 불빛으로 알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카메라 플래시로 알림, 화면 불빛으로 알림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켜볼게요. LED 플래시가 켜지는 거 보이시죠? 정말 중요한 알림을 받아야 될 때는 이 기능까지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게임 우선 모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게임하실 때 방해받는 거 되게 싫잖아요. 알림이라든지. 그래서 게임에서만 방해 금지가 되는 모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 누르면은 게임 우선 모드가 있는데 이걸 켜주시면은 게임을 할 때 알림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게임에 몰입감 있게 집중해서 승리를 쟁취해 보세요. 근데 이게 요번에 원유의 3.0 이상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단바가 한번 활성화가 되면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포드 2도 그렇고요. 노트 20 울트라도 그렇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언젠가 업데이트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노크온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기능은 예전부터 LG가 시그니처로 가지고 있던 기능인데 이번에 삼성에서도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켤 때는 물론 끌 때도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꺼지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혹시라도 기본값은 켜져 있는데 안 켜져 있다 하시면은 역시나 설정에 들어가서 쭉 내리시면은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모션 및 제스처 두 번 눌러 화면 끄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온 김에 한 가지 더 좋은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쭉 내리시면은 SOS 메시지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꺼져 있을 텐데 켜주시고요.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측면 버튼을 3번, 4번 내가 원하는 값을 정해서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동으로 전화 걸기 눌러서 연락처 선택하시고요. 메시지 받는 사람도 연락처를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녹음 파일 첨부하시면은 5초 동안 주변 소리 녹음해서 첨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 꼭 켜놓으시고 위급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보세요.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측면 버튼 3번 다다다 그러면 이렇게 몇 초 뒤에 전달이 된다고 뜨고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오게 되죠. 이런 링크가 있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마지막 위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기능으로 미연 사고를 미리 방지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한손 조작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확실히 저같이 손이 큰 사람도 한 손으로 쓰기에 좀 무리가 있는데 자 그럴 때는 설정 가신 다음에 검색에다가 한손까지만 검색하시면 유용한 기능의 한손 조작 모드가 있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한손 조작 모드 제스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제스처로 할 건지 버튼으로 할 건지 쓸 수가 있는데 제스처가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홈 화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 이것도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 있고 크기나 위치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톱니바퀴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버튼으로도 내가 제스처 동작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기능까지 활용해 보세요. 다시 돌아갈 때는 빈 곳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프라이빗 쉐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쉐어는 사진이나 문서를 공유할 때 프라이빗하게 전달을 하는 건데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갤러리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공유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프라이빗 쉐어라고 있죠. 아이콘 누르시면은 이렇게 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앱이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앱을 까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낼 사람 누르고 보내기 누르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클릭해 보면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선 다운도 불가능하고요. 캡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문서라든지 중요한 파일이라든지 잠깐 공유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공유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설정에 가보시면은 최대 만료 기한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활용해 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잠금 화면 바로 가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가시고 잠금 화면 가시고요. 아래쪽에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 바로 가기 오른쪽 바로 가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앱들을 꺼내가지고 쓰시면 돼요. 저는 전화 오른쪽은 사용하기 누르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이 앱을 눌러서 바로 그 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전화도 이렇게 쓸어내려서 패턴 풀면은 바로 전화로 쓸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앱을 실행하고 싶을 때 이 기능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Always On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잠금 화면 가시고요. 가운데 Always On 디스플레이 있죠. 자 이거를 터치 켜기로 할 건지 눌러서 10초 동안만 켜기 할 건지 항상 켜기 할 건지 여러분들 이건 편의대로 쓰시면 되는데
솔직히 항상 켜기를 해도 올레이즈온 디스플레이 때문에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단다?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저전력 상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편의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시계 스타일도 가보면은 시계 스타일도 기본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계 스타일을 정해서 완료 누르시면은 시계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은 위젯이 있죠. 자, 위젯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의 일정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빅스비 루틴이라든지 이런 거를 꺼진 상태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편의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화 녹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 녹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설정하는 법은 전화 아이콘 누르시고요. 위쪽에 점 3개 누르신 다음에 설정 가보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통화 녹음이 있잖아요. 자, 누르시고요. 통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 해주세요. 이러시면 여러분들 모든 통화는 앞으로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자, 녹음된 통화는 어디서 확인을 할까요? 아래쪽에 있는 녹음된 통화 가시면은 녹음된 통화 목록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들어보실 수도 있고 위쪽에 점 3개 눌러서 공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법적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통화 배경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통화 가시고요. 자, 위쪽에 설정 가신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통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올 때 어떤 통화 배경을 쓸 건지 정할 수가 있는데 레이아웃 타입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경화면 가시면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내가 갤러리에서 직접 사진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편의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홈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화면 구성은 홈화면에서 이렇게 오므리면은 자, 이렇게 아래쪽에 뜨게 되는데 자, 설정에 가신 다음에 홈화면 구성이 있습니다. 자, 기본값은 홈화면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홈과 앱스 화면을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아래 스와이프 했을 때 내가 설치된 앱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렬 누르시면은 가나다란 순으로 할 건지 직접 설정을 할 건지 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고요. 다시 여기 설정에 가신 다음에 홈 화면 배열에서 내가 몇 배열로 쓸 건지 타이트하게 쓸 건지 좀 더 느슨하게 쓸 건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값 설정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홈 화면에 새 앱 추가가 있는데 이걸 켜놓으시면요.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았을 때 앱들이 바로 이쪽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걸 안 켜놓게 되면 이쪽에 설치가 돼서 내가 바탕화면을 꺼내놓을 때는 꼭 아이콘 눌러가지고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굳이 번거롭다 하시면은 설정에서 홈 화면에 새 앱 추가 이걸 켜놓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스마트 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잠금화면 가시고요. 스마트 락이 있는데 자, 스마트 락이란 무엇인가요? 안전할 때는 기기를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믿을만한 장소, 믿을만한 기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굳이 번거롭게 잠금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잠금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장소 누르시고 이렇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됐고 키게 되면은 스마트 락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면서 이렇게 스와이프만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키보드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키보드를 활성화 하시고요. 위쪽에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주세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면 점 3개 눌러서 이쪽에서 설정에 가주시면 됩니다. 자, 맨 위부터 시작할게요.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천진, 플러스, 배간, 아랫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썼던 키보드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천진은 이겁니다. 근데 역시나 저는 쿼티가 편해서 쿼티로 바꿔주고요. 이모지 추천하고 입력 문구에 알맞은 스티커 추천 이건 굳이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꺼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맞춤 검사도 켜놓으시기 바라고요. 기타 입력 옵션에 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단축어 이게 정말 꿀팁인데 여러분들이 초성만 입력을 해서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문구들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하고 메일 이런 걸 지정해 놨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 누르시고요. 기역, 리을, 니은 해가지고 고라니 사랑에 추가하시면은 다시 원상태로 와서 기역, 리을, 니은, 기역, 리을, 니은 치시면은 이렇게 고라니 사랑이라고 파란색 문구가 뜨게 되죠. 이 버튼만 눌러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메일 주소도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쭉 가서 여기 패스가 있잖아요. 삼성 패스 이용하시면은 중요한 카드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거 따로 지정해가지고 내가 패스로 로그인 했을 때만 또 이렇게 불러와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키보드 설정 가신 다음에 여기서도 키보드가 너무 작다 하시면은 이렇게 올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고 초기화로 원상태로 다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스처 가신 다음에 피드백 가신 다음에 소리하고 진동도 끌 수가 있으니까 키보드 두들길 때마다 진동이 나는 게 싫다 하시면은 여기서 끄시면 됩니다. 키보드 화면에서 제스처 사용 가시면요. 여기서 커서 이동이 있는데 기본값은 텍스트 입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서 이동으로 해주시면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조정도 가능하지만 키보드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수정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꿀팁이에요. 잠금화면 상태에서 가로로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로 돌리면 이렇게 화면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로 돌릴 때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 보이시죠? 누르면은 이렇게 가로로 쓸 수 있고 잠금 화면인데도
하시고 이렇게 다시 세로로 돌려놓고 이 아이콘 누르시면 다시 세로로 돌아오니까 이 기능까지 아시고 편하게 쓰세요. 자, 이렇게 갤럭시 유저라면 반드시 꺼야 되는, 켜야 되는 설정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갤럭시가 한층 더 품격 있고 완벽한 스마트폰이 되길 바라고요. 이만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꾼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